네, 제 오키나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네, 저 친구가 오늘 생일이어서 Happy birthday to you. 예. 오키나와에서 만난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야키토리専門が? 네,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국제 결혼해서 지금도 일본 오키나와에 정착해 살고 있고요. 저의 해외 관련된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감없이 공유하고 있는 국자아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일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동남아시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5년 살았고요. 그리고 웬만한 동남아시아는 다 가봤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사는 것이 살만하다. 저는 한국 분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 위주로 해볼까 해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죠.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분들이 해외로 과거보다 많이 진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한국이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사는 것이 굉장히 빡빡하고 힘이 듭니다. 또 코스트가 되게 높아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단점도 있고요. 조금 더 뭐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살기 위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외로 많이 나가서 저처럼 생활을 하시거나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를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물론 이제 필리핀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나라들도 다 출장이 됐든 여행이 됐든 가봤고 또 많은 지인분들이 동남아시아 여기저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맛은 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사는 것이 나름 괜찮냐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가성비입니다. 역시 물가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 물가에도 많이 버블이 끼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한국이라든지 뭐 일본, 미국 뭐 이런 선진국에 비교하면은 물가가 상당히 많이 저렴한 편이죠. 예를 들자면 인건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살았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카이는 미니멈 샐러리가 주 6일 정도 근무했을 때 한 200불 정도면은 한 달 월급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닐라나 세부 같은 대도시도 한 달에 한 300에서 350불 정도면 월급을 이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플러스 뭐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이런 것들까지 합친다고 해도 한 100불 정도 플러스 하면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500불 정도면 한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인건비가 싸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물가가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굉장히 초이스의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태국 같은 경우도 한 400불에서 600불 정도면은 한 사람을 쓸 수가 있고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더 싸죠. 예, 좀 비슷비슷한 그러한 인건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싱가포르는 제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인건비 따먹는 비즈니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한국에 비하면 많이 싸죠. 예를 들어서 마닐라라든지 뭐 방콕 이런 데 기준으로 월세 100만 원 정도면은 아주 좋은 위치에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그러한 그리고 또 클럽하우스가 있는 헬스클럽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것들이 딸려있는 그리고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고급 맨션에 2베드룸 정도에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월세 500불 정도 한 5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아주 괜찮은 곳에 역세권의 원룸 스튜디오 타입의 깨끗한 그런 맨션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교외로 나가면요 더 싸죠.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면요 정원이 딸려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먹는 것도 굉장히 저렴하죠. 과일이라든지 고기, 여러 가지 식료품 이런 것들도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선진국에 비교하면 굉장히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쓰신다고 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한 절반 정도,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사이면 한국에서 500만 원 이상의 그런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물질적으로 여유 있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름다운 자연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보라카이에 살아서 그런 이제 느낌을 받는 것도 있지만 제가 살았던 필리핀만 하더라도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들이 많아요. 차 끌고 조금만 나가면 그리고 국내선 타고 1시간 안의 거리에 우리가 한국에서 돈을 주고 휴가철에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을
그냥 너무나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산, 바다, 강 정말 지천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꼭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등 아름다운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이렇게 벗삼아 살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비행기 타고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여러 나라들도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여행을 가기가 굉장히 좀 좋고, 또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이라든지 또 다른 곳에 가기에도 이 동남아시아가 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편이고요. 그래서 자연과 여행 뭐 이런 것들을 여유롭게 추구하며 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솔직히 동남아시아 사람들 뭐 따뜻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뭐 책임감도 없고 또 게으르고 뭐 거짓말도 잘하고 뭐 여러 단점들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순박하고 순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보다 좀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낙천적이고 웃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편해요. 그리고 상당히 오픈마인드예요. 동남아시아 분들이 한국 분들에 비해서 정도 있고요. 사람들도 정붙이고 살면 괜찮다.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가 종교가 생활을 좀 지배하는 분위기거든요. 불교가 됐던 카톨릭이 됐던 무슬림이 됐던, 물론 뭐 종교인들이 다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종교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이 뭐 남 사기쳐라, 남에게 상처를 줘라, 뭐 남을 헐뜯고 미워해라 이런 메시지들은 아니고, 어느 종교를 불문하고라도 되게 좋은 메시지들, 뭐 용서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선을 행하라, 뭐 이런 좋은 메시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 분들이 이런 종교에 약간의 이제 지배를 받다 보니 그런 마인드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단 종교가 한국처럼 막 굉장히 센 한국의 뭐 기독교, 불교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그냥 굉장히 어떤 생활의 어떤 하나의 문화처럼,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 그냥 이렇게 스며들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처럼 하나의 생활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 그러나 종교가 없는 나라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종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선량하게 살려고 좀 애를 쓰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사람들이 괜찮아요. 동남아시아 분들이. 그리고 책임감이 없고 뭐 게으르고 이런 부분들은 또 동남아시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요령들이나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지구상에 한국 사람들이 그 현지 로컬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낫다,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우수하다, 좀 우리보다 좀 부자다, 뭐 이런 식으로 대접받으면서 살고 사업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뭐 한류 컨텐츠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아무튼 동남아시아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을 조금 우러러보고 대접해주고 뭐 그런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미국이랑 호주나 유럽 같은 데 가면 이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또 한국 사람들을 좀 우습게 보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있잖아요. 일본도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이 뭐 아시아의 최고의 나라라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계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계신데, 그래도 뭔가 업신여기는 거,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차별당하는 것보다는 좀 대접받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동남아시아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한국보다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뭐 3차 산업, 2차 산업, 4차 산업 다 한국보다 많이 좀 뒤쳐져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적 환경들도 제법 갖춰져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소비력 또한 예전에 뭐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로컬 마켓을 공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아이템들도 예전보다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서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필리핀 영상 많이 다루었을 때 물론 단점이라든지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영상들도 많이 올리긴 했지만, 동남아시아는 한국 분들이 진출해서 충분히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발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지금도 동남아시아가 그립습니다. 네, 이상 제 이야기가 재미있었거나 공감이 가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예의를 갖춰서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